자, 일단 1번.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거. 여러분, 함수 정의는 잘 외웠어? 함수? 함수 정의는 근데 사실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 함수 처음 배울 때도 배웠죠. 함수 정의는 x 값 하나에 y 값 하나 대응되는 거, 그게 함수지. 근데 내가 이제 테스트 방법은 예를 들면 x 정의역 주고 y 공역 줬을 때 함수인 거 고르는 거는 첫 번째 세 가지 줬죠. 세 가지. 첫 번째 다 쏴라. 두 번째 하나씩만 쏘고, 세 번째 다 맞춰야 된다. 뭐 순서는 상관없고 다 외우기만 하면 돼. 어쨌든 이거는 x에서 썼을 때 y 값 이 공역 안에 다 들어있으면 돼요. 0 쏘면 1 꽂히죠? 1 쏘면 0 꽂히는 거 같지? 2 쏘면 마이너스 1. 이거 되네. 이원 어때? 0 쏘면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2, 0. 이거 괜찮고. 0 넣으면 마이너스 2. 그리고 1 넣으면 마이너스 3이네? 여기 안 되겠네. 이렇게. 이제 안 들어있죠. 나머지는 다 들어있겠지. 그런 식으로 푸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x에서 x로의 함수지? 요, 여기 있는 x는 정의역이 되는 거야. 정의역. 여기 있는 x는 공역을 뜻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같은 집합으로 정의역, 공역을 둘 다 잡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써봐요. 마이너스 1 쏘면 1 꽂히죠? 1 쏘면 1 꽂히지. 요거는 함수가 맞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었거니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i 되지. i 없죠. 요거는 공역에. 니은 안 되겠지. 싸버린 게 공역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야. 요거는 마이너스 1 쏘면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되고 1 넣으면 1이네. 이거 함수 맞죠. 이제 디귿번의 저 함수는 이제 좀 유명한 함수인데, 이런 거는 봐봐. 우리 절대값 어떻게 다루지? 절대값 들어있는 거.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거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해서 하는 거죠. 항상. 그지? hx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위에가 x분의 마이너스 x로 나오지.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되겠죠. 0 이상일 때는 어때? x분의 양수니까 그냥 튀어나오겠지. 1 되겠지. 이런 함수예요. hx라는 함수가. 괜찮니? 되겠죠? 그래서 뭐야? 음수면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1인 거야. 양수면 무조건 1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낼 수 있겠지. h3? h3 얼마니? h3은 무조건 1이다. 이런 느낌. 그게. 얘 그래프까지도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그래프도 그리면 어떻게 되냐? 자, 이게 분할되어 있는 함수, 내가 저번 시간에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잘라져 있는 함수.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함수 값이 마이너스 1만 꽂힌다는 거야. 이렇게 꽂히는 거죠. 당당당당. 0보다 작을 때는. 이으면 이렇게 되겠죠? 0 이상일 때는 어때? 함수 값이 전부 다 1만 꽂힌다는 거지? 이런 내용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래프다. 되겠죠? 좀 유명한 함수다. 자, 3번. 이거 이 분할함수죠. 유리수일 때는 위에다 대입하고 무리수일 때는 밑에다 대입한다. 이런 얘기야. 이 유리수죠? 그럼 위에다 대입해. 얼마야? 1이지. 1. 요거 1. 그 다음에 루트 2 플러스 3은 무리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니까 아니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되겠죠. 이거 대입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2겠네. 제곱하니까 2일 거고. 4번. 의미 아닌 정수 전체 집합에서 역시 분할함수로 지금 됐네. 근데 f의 함수값이 지금 20이 되는 k 값들을 다 찾아달라는 얘기야. 이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함수를 접근을 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저 k가 0과 6 사이인지 아니면 6보다 큰지 당연히 고민이 돼야죠. 당연히.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첫 번째, k가 위의 구간에 속할 때, 그때. 이때는 위에다 대입하는 거죠. fk를 4k겠지. 그게 20이 된다. 따라서 k 값 5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 5가 여기 들어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야 돼. 들어있죠. k 값 5 만족한다는 얘기야. 두 번째, k가 이번에 이 두 번째 구간에 있을 때 k가 6보다 클 때, 이때는
fk가 밑에다 넣으니까 k-3이 되고 20이 된다. 이때는 k 값이 23 나오겠네. 역시 요거 들어있는지 봐야 되는데 오케이죠. 요거 2개 대답해 주면 되겠지. 자, 5번. 이 정역이 뭐 이렇게 주어져 있네.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10이다. 이거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예요. 1 대입하면 7 빼기 1. 3 대입하면 27 빼기 3회. 이것들이 이제 다 치역이지, 치역. 요거, 요거, 이 3개. 더한 게 10이다. 그냥 1차 함수 푸는 거지. 괜찮죠? 자, 6번. 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수업할 때 이 표현이 이제 기출문제에서 조금 잘 나온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a에서 a로 가는 그냥 함수인데 2x제곱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fx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f0부터 해보면 f0은 뜻을 한번 볼게. 2에 곱하기 0제곱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럼 0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f0은 0 되겠대. f1은 어때요? f를 2 곱하기 1제곱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2를 4로 나눈 나머지죠? 2겠네. 조금 이제 속도를 놀려볼게. f2는 그럼 어떻게 돼? f2는 4를 4로 나눈 나머지니까 0 되겠지. f3은 9, 9 아니 4, 2, 8이잖아. 8. 어쨌든 0이네. f3은 9, 2, 18을 4로 나눈 거니까 나머지가 2네. 0이 0이 반복된다는 거 좀 느낌 챌 수 있겠죠. 그지? 자, 그래서 치역은 0, 2, 0,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번이 될 거고, 자, 7번. 두 함수가 같다는 거는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돼. 함수가 같다는 거는 모양이 같다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뭐야? 정의역, 공역이 같다가 첫 번째. 일단 걔네를 정의할 수 있는 정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면 애초에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함수값이. 같은 x값에서 같은 함수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봐.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f 함수값은 이렇게 될 거. g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3이니? 요거 하나 얻었고 1에서의 함수값도 같아야겠죠? 그럼 a 빼기 b가 f의 함수값일 거고 g의 함수값은 1이 되겠고 이거 두 개 연립해주면 이제 ab 값이 나오는 거지. 예. 자, 그 다음 8번. 정의역이 지금 마이너스 1, 0으로 줬고 f는 마이너스 x라고 줬네. f랑 같은 함수인 것만을 골라라. 일단 뭐 정의역은 같은 거로 지금 제한을 줬으니까 상관없고 정의역이 지금 x라고 했으니까 함수값만 같으면 되겠네. 이게는 그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1 나와야 돼. 1 나온 거 맞네. 0 집어넣었을 때 0, 0 맞네. 기억권 맞죠? 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루트 1이니까 1이고 얘 마이너스 1이네.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오는데 얘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함수지. 자, 그 다음 얘랑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얘도 1. 0 집어넣어도 둘 다 빵. 이거 맞겠지. 되긴 같은 함수 이렇게 고른다. 자, 9번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의 정의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 저번 시간에 이제 내가 시간 관계상 이제 딱 핵심만 설명하고 끝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게 공통수학 2잖아. 공통수학 2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대수 과목이 돼. 대수. 그다음에 이제 미적분 1 배우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때 확통 배우고선 세 가지가 이제 수능 필수 과목이다. 아, 본인 선택에 따라서 이제 기하를 고를 수도 있고, 뭐 미적분 2를 고를 수도 있고. 근데 미적 2를 고른 사람은 뭐 거의 없겠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요 과목들을 공부할 때 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필수야, 필수. 함수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1대1 함수는
원 투 원으로 기억하면 돼요. 원 투 원. 요게 내가 쓴 말이 아니라 실제 수학 용어가 이게 원 투 원으로 돼요. 1대 1. 말 그대로 1대 1이라는 느낌이잖아요. 1대 1. 그림 한번 다시 볼게. 정의역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y로 공역 y로 쏘는 이제 함수가 있다고 쳐 봐. 그러면 자, 요렇게 되면 얘는 함수니 일단? 얘는 함수야? 함수 테스트법이 뭐지? 함수가 어떻게 된다고? 이제 하나에 하나씩만 대응되기만 하면 돼. 그죠? 다 쐈죠. 다 쏴라. 하나씩만 쏴라. 다 맞춰라. 다 맞췄지? 이거 함수야, 함수. 그지? 근데 1대1 함수냐라고 물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1대1은 하나에 진짜 하나씩만 딱 원투원으로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4를 맞추는 x 값이 딱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대1은 안 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면 1대1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딱 하나씩만 딱딱딱딱 원투원이 되면 되는 거. 이게 1대1 함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대1 함수를 단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단사 함수다.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오히려 쉽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있죠. 대응. 1대1 대응은 일단 1대1 함수를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추가돼야 되는 조건이 있었지. 그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니? 그렇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자, x랑 y가 있고 그래서 쏘는 f가 있어요. 1, 2, 3, 4가 있고 1, 2, 3, 4가 있어. 5까지 하자. 그러면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썼어요. 자, 1대1 함수니 얘는? 1대1 함수 맞죠? 1대1 함수 맞아요. 1대1 함수는 원투원만 보면 돼. 원투원. 그렇지만 대응은 아니다라는 거야. 왜 그래? 공역은 지금 1, 2, 3, 4, 5죠. 1, 2, 3, 4, 5. 근데 값을 이 화살을 맞은 치역들은 어때? 1, 2, 4, 5밖에 안 되지.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지가 않죠. 이런 경우엔 1대1 대응이 안 된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게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물어볼 수 있다. 이 안에 있는 게 뭐가 되겠어요? 대응이 되는 거죠. 대응. 1대1 대응.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고. 그래서 1대1 대응인 애들은 당연히 1대1 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깔고 가니까. 그렇지만 1대1 함수는 맞지만 대응까지는 안 되는 애들이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지만 공역과 치역이 다른 애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방금 본 예시 같은 애들. 그래서 1대1 이 대응을 1대1 함수를 우리가 단사라고 불렀죠.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Y에 있는 애들이 다 맞아야 되는 거야. 이래. 공역에 있는 애들이 다 화살을 맞아야 되죠. 전체 다 맞아야 된다 해서 전사라고 불러. 전사. 그러니? 그래서 얘를 전단사라고 해요. 알겠죠? 전단사다. 그래서 이 한자 표현으로 외우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잘 외워질 수도 있어. 단사는 단단단다. 전사는 전체 다 써야 된다. 그 두 개 합쳐서 전단사죠. 전단사. 그리고 1대1 대응에 1대1 함수에 또 다른 표현이 있었다. 여기다 써요. 1대1 함수의 또 다른 표현이 그러니까 이제 조건 가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내가 읽어내면 돼? x 값이 같으면 함수 값도 같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읽으면 좋아요. 함수 값도 같다. 자, 하는데
얘가 지금 이제 명제죠, 명제. 조건과 이제 쌤이 요기요 여러분 기억나니?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이렇게 화살표 2개짜리로 쓴다 했어. 그러니까 이게 참이면 이 대우 명제도 참이겠죠. 그 대우 명제 어떻게 돼? fx1과 fx2가 다르면 x1과 x2도 다르다. 그러니까 함수 값이 다르면 x 값도 다르다는 거예요. x 값도. 해서 1대1 함수 테스트법이 뭐였어요? 그래서 함수 테스트법과 1대1 함수 테스트법이 있었지. 함수 OX 테스트법은 가로자야 세로자야? 함수 테스트는 세로자죠, 세로자? 세로자. 세로자를 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면 함수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 함수니? 세로자 대박. 세로자 따다다다다 대박. 다 한 점에서 만나죠. 함수지. 이거 어때? 이거 함수야? 이거 안 되는 거지? 세로자 됐을 때 두 점 만나죠. 두 점. 네, 함수가 안 된다는 거야. 1대1 테스트법은 어때요? 1대1 테스트법은 가로자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보면 얘 함수는 맞지만 가로자를 딱 대보면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얘는 1대1이 안 되는 거지. 이 되겠니?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가로자 됐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려면 결국엔 이게 내려오다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가 되면 절대 1대1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두 점에서 만나게끔 되니까 무조건. 그래서 결론을 내면 얘는 뭐야? 그래프가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그래서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아시겠죠? 그게 저번 시간에 이제 배운 내용이겠지. 자, 봅시다. 1대1 함수이지만 1대1 함수는 돼야 되는 거죠? 1대1 맞지? 가로자 되는 거야, 가로자. 2번도 1대1 맞죠? 3번 1대1 안 되죠? 3번 함수 아니? 함수? 함수는 맞죠? 세로자 됐을 때. 4번 함수는 맞지만 1대1 안 되지. 3, 4번 거르는 거야. 5번 함수도 맞고 1대1도 맞아요. 1대1. 요게 지금 어, 이게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까 어떤 학생이 이제 이런 거 비슷한 거 질문했는데 이게 평행하게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로자를 대면 무수히 많이 만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얘는 x축에 닿진 않지만 끝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 증가하는 거야. 0. 마이너스 0.000001까지. 그래서 얘는 가로자랑 계속 한 점에서 만나요. 이런 걸 이제 우리 곧 배울 거야. 이 다음 단원에서 이런 걸 점점 근접해가는 선 해서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점근선. 자, 어쨌든 1대1 함수가 지금 1, 2, 5 이렇게 3개네? 근데 1대1 대응은 아니어야 돼. 그러면 뭐야? 공역과 치역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지금 공역 전체고 치역, 함수값 꽂히는 것도 치역 전체지. 1번은 1대1 대응. 얘도 마찬가지죠. 치역이 실수 전체지. 근데 5번은 어때? 공역은 실수 전체지만 치역은 딱 반쪽만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안 된다.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10번. 1대1 함수인 거 골라라. 이런 문제도 되게 잘 나와요. 개수 구하라는 거. 기억법. 1대1 함수? 맞는 거 같지만 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 부분. 그지? 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걸르고. 니은도 걸러야겠죠? 1대1 함수 아니겠지. 디귿번 1대1 함수 맞죠? 방금 봤던 거지. 1대1 함수 맞지만 1대1 대응은 안 되지. 얘는 어때? 1대1 함수도 안 되는 거죠. 얘는. 함수는 맞죠. 함수는. 세로자 됐을 때 하나 만나니까. 미음 1대1 함수 맞고 대응도 맞다. 1대1 함수 맞고 대응도 맞다. 이렇게 한 말씀. 괜찮죠? 자, 주간지 해설 먼저 할게요. 우리 그때 12번까지 했죠.
13번부터 24번까지. 자, 13번 봅시다. 아, 요거 개념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니?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는 거. 여러분 지금 주간지를 그나마 주간지라도 계속 푸니까 감이 잊혀질 만한 거 조금 남아있는 거야. 알겠니? 다시 한번 해볼게. Z제곱이 개념이 어떻게 돼요? Z제곱이 양의 실수인 경우, 음의 실수인 경우, 그 다음에 실수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예요, 개념. Z가 이제 A 플러스 B일 때를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제곱했을 때 양의 실수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게 계속 개념을 듣고 들어도 까먹는 이유가 뭐냐? 이 여러분이 이 뇌에 딱 붙여야 되거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알아서 이렇게 딱 붙어. 이 뇌에 딱 붙는다는 게 이제 조금 설명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구과학을 좋아해. 만약 지구과학 좋아하는 사람이니? 과학을 다 싫어하나? 내가 지구과학을 좋아해. 그래서 과학 시간에 뭐 권층운, 적층운 이런 걸 배웠어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고 길거리를 가다가 아이고 거의 쓰러질라 그러네. 음. 기 학교 끝나고 이 길거리 걸어가다가 딱 구름을 보니까 권충은 예쁘게 쌓여 있는 거야. 그 누군가는 이렇게 보지만 누구는 또 관심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이 이 사람한테는 딱 이 스키마에 딱 달라붙겠지만 누군가는 아닌 거지. 조금 얘기를 내가 요거를 시간을 잡고 해 주면 좋은데 음 굉장히 이게 심오한 얘기거든요. 내가 이게 기회가 되면 우리가 아마 여유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진도를 이제 끝날 쯤에 내가 어 통합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줄게. 국어랑 영어 지문을 어떻게 읽는가랑 수학 공부랑 다 같이 이게 한 번에 통일시켜서 그 굵은 뼈대가 있다는 거, 공부하는 방법. 재진술이란 거 여러분 알아? 재진술? 파라프레이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음. 영어 수업을 들으면 이제 아마 고등부 수업을 듣게 되면 이걸 배우게 될 거야. 파라프레이즈. 결국 이게 핵심이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청킹을 통해서 재진술을 하는 거. 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꼭 해줄게요. 얘기 나온 김에. 네. 어쨌든 계속 설명을 해도 여러분 머리에 안 붙는 이유,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이야. 자연스럽게 나의 배경 지식에 맞게 여러분들이 녹여야 돼. 그게 안 되면 계속 까먹어. 그럼 왜 양의 실수일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언제 양의 실수가 될까 생각해 봐. Z라는 복소수가. 그렇지. 좀 생각이 돼? 뭐 3, 4 요런 것만 있을 때 제곱하면 양의 실수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조건이? A는 살아있고 B는 빵이고 이러면 되겠네. 제곱해서 음의 실수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순화수만 있으면 되죠. BI만. 그지? 그래서 A가 0이고 B는 0이 아니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가 돼야 돼? 실수가 되려면 이거 두 개 합친 거잖아. 그래서 A는 0 또는 B는 0이어야 된다. 요것도 이제 내 머릿속에 한번 붙여볼게. 왜 A는 0 또는 B는 0이어야 되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적어도 하나는 0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둘 다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1 플러스 2i 같은 거를 제곱을 해봐. 그러면 이 EAB 항 때문에 요 항 때문에 절대로 실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치? EAB 항 때문에 EAB 곱한 걸 2배. 그러면 둘 다 살아있으면 결국엔 이 항이 생기니까
절대 실수가 없다. 실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둘 중 하나는 무조건 0 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 개념 가지고 이거 푸는 거지. 뭐야. 자, 일단 정리가 잘 안 돼 있죠. 전개를 좀 해야겠죠. a 플러스 4a 플러스 3의 i에다가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뒤에 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a 제곱 i 되겠네. 자, 실수부, 허수부 정리는 기본이야, 복소수에서. 실수부 a, 그다음 빼기 12 빼기 5a, 그러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0이 되겠네. 그다음 나머지가 허수부죠. a 제곱 4a 더하기 3이 허수부다. 자, 얘가 양의 실수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b만 0이면 된다. b만. 이제 얘가 0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0이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조건이 되겠지. 이제 요것도 꼭 같이 따져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 근데 a가 마이너스 3이면 얘가 0이 돼버리죠. 얘는 안 되고 a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구하시는 거죠. 자, 14번.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도 많이 보게 될 텐데, 다음 중 옳은 것은 여기 돼 있어요. 허수 Z에 대해서.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까? 이런 문제 1 플러스 Z제곱이 실수래. 좁네.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어쨌든 여러분들 그 시험을 잘 보려면 딱 보자마자 탁탁탁탁 튀어나와야 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걸 풀 때는 Z를 모르잖아. 안 나와 있지. Z를 모르면 Z를 A 플러스 B 하려고 놓으세요. Z를. 그게 계산이 복잡해? 복잡해도 할 줄 알아야 돼. 복잡해도. 자, 그럼 1 플러스 Z제곱을 구해봐. Z제곱부터 구해놓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실수부 될 거고, 2AB I 항이 허수부 될 거야. 거기다 1을 더하래. 1을 더했죠? 그거 역수치하래. 그러면 플러스 1. 요거 분의 1이네요. 분의. 그쵸? 이게 실수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내가 그럼 질문을 해볼게. Z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갔어. 여러분 뭐부터 할 거야? 그거 할 거지. 그거 1-i 분모 문제 곱하는 거 실수하라고 하죠. 실수화? 그 왜 얘냐고 안 하냐는 거야. 미지수여도 해야죠. 미지수여도. 그지? 그래서 자신감 갖고 여기다 곱해야 돼. 설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안 해도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이런 거 연습을 해버릇해야 여러분의 역치가 올라가는 거야. 공통수학은 이런 계산력을 요구하는 과목이에요. 자, 전개를 해볼게.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쓰이거든? 이 분모가 Z바 꼴이죠. 그치? 켤레를 곱하는 거니까 항상. 그거 우리 외우기로 했지. 얘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외우기로 했죠? Z가 A 플러스 BI 꼴일 때,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쓸 수 있겠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쓰고, 분자만 열심히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분자 한번 구해봐. 하고 보니까 별게 아니네.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이거 한 다음에 뭐해? 실수부, 허수부 잘라야 돼요. 자르면 분모는 그냥 이렇게 퉁칠게. 이거 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1이 실수부. 요거 분의 마이너스 2ab i가 허수부. 여기까지 괜찮니? 납득이 됐어? 그죠? 얘가 지금 나 뭐 한 거야? 얘가 1 플러스 z제곱분의 1인데 이게 실수래. 그럼 여기가 뭐가 되면 돼요? 빵이 되면 되죠, 빵.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거지. 그러니 오뎅 먹어서 아주 졸린가 보네. 자,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 분자가 0이어야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냥 A, B가 0이면 된다. 조금 더 다이렉트하게 끝나볼게. 그건 뭐야? A는 0 또는 B는 0이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깔끔하게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다음 중에 옳은 것을 구하래. 1번. Z 플러스 Z바가 항상 0이냐? Z 플러스 Z바 얼마야? 우리 외우기로 했지? 2A죠, 2A.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더하면 2A지? 2A가 빵이네요. 이거랑 필요 충분 조건은 뭐야? A가 빵이냐 묻고 있는 거죠? A가 빵이냐? 자, A는 0. 오케이. 필기할 시간을 좀 준 거야. 못 들을까봐. 왜냐면 지금 이 중요한 거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A는 0 또는 B는 0이잖아. 자, 이렇다고 해서 A는 0이라고 할 수 있니? 안 되죠. 그지?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어볼 거야. 이상한 점이 발견될 거야. 자, 일단 1번 아니라고 해볼게, 일단. 2번. Z 플러스 Z 바가 1이래. 2A가 1이냐는 거잖아. A가 2분의 1이라는 거네? 이것도 아니잖아. 그치? 이렇다고 해서 A가 2분의 1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럼 지금 뭐야? 1, 2번 틀렸네? 자, 3번. 얘도 안 되겠지. 2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니까. 한 번도 안 됐어. 4번. ZZ바가 0이냐? 즉,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냐는 뜻이니까 A는 0, and B는 0이란 뜻이죠. 그치? 근데 0 또는 0이라고 해서 둘 다 0일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4번도 틀렸지. 항상 옳지는 않은 거야. 5번 어때? 5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ZZ바가 마이너스 1이냐?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다 틀렸네? 그치? 이상하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 지금 상황 이해됐지? 1년 사후 지금 분석한 게 이해는 안 된 거 없죠? 그럼 결국엔 뭔가 지금 내가 놓친 게 있다는 거야. 문제지. 문제에서 내가 놓친 조건이 뭘까 한번 생각해봐. 좀 찾기 힘들다면 이런 느낌으로 찾으면 돼. 굳이 내가 요거를 하나, 이걸 놓친 조건으로 잡아야겠다 라고 한다면 뭘 잡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어떤 걸 놓쳤을까? 잘 생각해봐. 자, 얘 계산했죠? 나 아주 정직하게 계산했잖아. 그치? A 플러스 BI라고 심지어 놓으면서. 이보다 정직할 수 없죠? 실수를 하는 것도 해석 정확하게 했지. 허수부가 빵이어야 되니까. 여기는 볼 게 없는 거야. 여기서 볼 건 없잖아. 그치? 이것도 볼 거 없잖아. Z바가 Z의 컬레버스다. 뭐, 당연한 거고. 그럼 남은 게 뭐니? 요거잖니, 요거. 그쵸? 이게 굉장한 키포인트가 되겠어요. 이걸 놓칠 수가 있다. 허수 Z니까 이 A 플러스 BI라고 세팅할 때 어떤 조건을 알 수가 있냐? B가 0이 아닌다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허수기 때문에. 되겠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킬러 개념이네, 이게. 네. 그래서 여기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뭘 결론 낼 수 있는 거야? A는 0 또는 B는 0인데 B는 0일 수 없으니까 무조건 A는 0이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자, 15번. 뭐 15번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남아있는 친구들은 뭐 어렵지 않게 풀었을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저의 풀이랑 좀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푸는 것처럼 풀었으면 잘 푼 거고 일단 우리가 공감 좀 해볼게. Z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뭐 이거 오메가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대입해가지고 실수화해서 그럼 Z와 Z 구해지니까 ZZ바 구하면 되네? 그치? 이해는 됐죠? 뭐 이거 무조건 풀 수 있지? 근데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구하는 게 좋아요. ZZ바는 일단 요게 Z고요. Z바는
내가 옆에서 잠깐 써 볼게. Z바는 요거 전체 바씌인 거지. 근데 우리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Z1과 Z2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거의 Z는 켤레를 각각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거랑 같다라는 성질을 알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얘가 어떻게 들어간 거냐? 요렇게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그치? 자, 근데 어떻게도 심지어 들어가? 요 바가 쪼개지죠? 이렇게. 그치? 근데 숫자의 바는 자기 자신이지.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만 남는 거야. 괜찮죠? 이게 지금 내가 설명하면서 해서 그렇지만 익숙하면 그냥 순식간에 바로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얘 분배를 해 보면 예쁜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야. 자, 분모 분자 한번 곱해 볼게. 분모. 4 오메가 오메가 바에다가 마이너스 2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1 분의 분자는 오메가 오메가 바 플러스 2배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4가 된다. 이게 왜 예쁠까? 켤레끼리는 더하고 빼고 곱한 게 예쁘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대입하고 끝난다라는 거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4고요. 오메가 오메가 바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일 거니까 5다라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요 문제의 출제 의도는 그거다라고 해. 단순히 대입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자, 16번. 이 문제에서 일단 내가 언급을 해줄 거는 무엇이냐? 내가 필기 노트 드렸죠, 여러분들? 보면서 공부해봐요. 알겠지? 어쨌든 내가 1월 10일에 또 수업할 때 설명은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요거는 암기를 해야 돼. 요 두 개는. 위에가 플러스일 때 플러스 i로 돼. 위에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i로 돼요. 실수화를 암기를 해야 돼. 이건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보자마자 fn이 어떻게 되는 거니? i의 2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빼기네. 마이너스 i의 4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지? 자, 그러면 1부터 200까지 하라는 거는 반드시 규칙성이 있을 거고 조금씩 해보면 되겠네? 조금씩 해봐. 이 두 가지 풀이를 해본다면 첫 번째 풀이는 그냥 일일이 대입해서 규칙성 찾는 거고 조금 이제 눈치를 챘다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i의 제곱의 n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치? 이놈을 빼기 이거 어때요? 마이너스 i의 4제곱의 n제곱이잖아. 마이너스 i의 4제곱은 한 바퀴 돌아서 1이지. 1의 n제곱이죠. 이렇게. 괜찮니? 그럼 깔끔해지죠. 따라서 뭐까지 파악할 수 있는 거야?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두 개만 반복됐다. 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n이 홀쓸 때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로 나올 거고 n이 짝쓸 때는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빵 되겠네. 이렇게 두 개겠죠. 이해된? 그치? 어쨌든 이제 짝수 번째는 다 빵일 거니까 홀수 번째 100개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렇게 안 해도 이제 대입해보면 규칙성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자, 17번. 요거 개념은 마마. 마마랑 뭐였어? 마마랑? 마마랑? 그거 봐. 너네 내가 따라하라고 할 때 소리 내서 안 하니까 지금 기억 잘 안 나지. 헷갈리니까 외워야 돼. 마일 때만 마 붙이면서 합친다.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때요?
뿔마죠. 마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합치는 거야. 마가 붙으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윗뿔 아래마다. 윗뿔 아래마. 어디가 플러스인지 항상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윗뿔 아래마일 때만 마가 붙는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예를 들면 요건 어때? 윗뿔 아래마죠? 그래서 마 붙으면서 합친다. 이렇게. 괜찮지? 조금 더 해보면 우리 요런 거 배웠었어요. 복수수 요 음수의 제곱근 할 때 가장 기본인데 루트 마이너스 a는 루트 a i로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1 들어있는 거 그냥 i로만 빼면 돼. 예를 들면 뭐니? 루트 마이너스 8은 어떻게 돼? 루트 8 i고 따라서 2 루트 2 i다. 요렇게 끝낼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괜찮죠? 자,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0과 1 사이면 일단 a 빼기 1은 음수일 거고 1 빼기 a는 양수겠지. 거기까지 괜찮니? 그죠? 음. 그럼 어때? 자, 요거 부호 판단 좀 해보자. a 빼기 마이너스야? 1 빼기 플러스야. 그럼 얘는 마마가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합쳐야 된다는 거야. 그냥. 요렇게. 첫 번째 거 합쳤고. 그 다음에 요 놈은 마이너스 플러스네? 윗불 아래마 맞네? 그러면 마 붙이면서 나와야 되는 거지? 뭐, 마 붙이면서 합쳐져야 되니까 요거 플러스 될 거네. 앞에 있는 거. 그러고 합쳐요. 이렇게. 어. 자, 그 다음. 뭐 요거는 이미 있는 거고.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뒤에 거. A가 지금 양수네? 그럼 얘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아무 관계 없죠? 그냥 합쳐. 이렇게. 여기까지 됐니? 어. 이제 조금 더 처리를 해야 돼. 요거 있잖니. 여기서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거를 그냥 합쳐버리면 안 돼. 여기까지 잘해놓고는 약분되네? 하고선 루트 1이다. 이러면 안 되고 여기서도 루트 두 개를 합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부호를 반드시 판단을 해야 돼. 그치? 자, A1-A 플러스고 A-1 마이너스네? 어머, 요놈 마이너스네. 얘도 마이너스겠네. 마마죠, 마마. 마마니까 합칠 때 마 붙어야 되는 거야.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아, 자, 그리고 요 놈도 우리가 조금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1 빼기 A의 제곱에 마이너스 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 요 마이너스 하나 빼내가지고 1 빼기 의 완전 제곱으로 표현하는 거야. 깔끔하게. 겹칠 거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한번 다 이제 쭉 해볼게요. 에다가 요 놈은 마 붙이면서 합치니까 쓱싹 돼서 1 되겠지? 그죠? 요거 마 붙이면서 두 개 합친 거잖아, 루트 안으로. 쓱싹 되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까 설명한 거 있죠? 요걸 쓸 거야, 요거. 지금 이 1-a의 완전 제곱이라는 게 양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그지? 마이너스 1 요 놈도 마찬가지죠. 루트 a 제곱이 양수기 때문에 루트 a 제곱 i 요렇게 쓸 수 있다. 하면 무언가의 루트 무언가의 제곱은 절대값이랑 똑같죠. 요렇게. 이제 다 끝났죠. 따라서 이제 정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1-a가 양수죠, 양수. 그러니까 그냥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a도 양수죠. 얘도 그냥 튀어나오겠죠. 정리를 하면 ai가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i만 남겠네요, 이렇게.
꽤 쉽지 않은 문제죠. 요거. 그러니까 이게 음수의 제곱근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정확히 학습이 돼 있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야, 여기. 단 하나도 이게 빈틈이 있으면 못 맞추는 문제죠. 좋아요. 힘 좀 내 봅시다. 여기 다들 다운돼 있니? 음. 자, 그다음 문제. 이 지금 주간지 계속 풀면서 이런 것도 해 봤죠? 양수인 근을 알파라 한대. 일단 그 대입을 하겠지. 근이니까. 요게 성립한다는 걸 알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뒤에 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2 차식는 0 알 때 이런 건가? 고차식의 값 구해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 했냐면 다항식이 나눗셈을 하라 했어요. 다항식이 나눗셈. 그치? 자,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키워드가 문제 속에 이 머릿속에 딱딱딱 돼 있어야 문제를 바로 푸는 거야. 2 차식 0 인데 고차식 값 구하는 거야. 다항식 나눗셈을 할 건데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일단 요걸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음? 차수 떨구기를 먼저 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같은 2 차식이면 차수 떨구기가 훨씬 빨라. 같은 2 차식이면. 2 차식 0 인데 2 차식 2 차식이잖아. 그러니까 대를 처리하는 거는 차수 떨구기가 일단은 조금 더 빠르다는 거야. 나눗셈 하는 거보다는 훨씬 빠르겠죠. 그 차수 떨구기가 뭔데? 이렇게 푸는 거죠. 알파 제곱을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그게 차수 떨구기지. 2 차를 1 차로 계속 떨구는 거야. 자, 해서 이제 준식을 한번 처리를 해 볼게요. 알파에다가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또 집어넣는 거죠, 옆에도.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에다가 알파 빼기 9. 음. 알파에 알파 빼기 3. 그다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죠? 그다음은 어떻게 할까? 또 해요, 또. 뭐 뒤에 거 먼저 곱해 볼게요, 그냥.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3알파니까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5. 이걸 어떻게? 또 떨구는 거야. 알파에다가 이 알파 제곱자리에 이거 다시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그러면 2알파 빼기 1로 정리되겠네. 2알파 빼기.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그거 어때요? 이거 쓱싹 떼고선 14알파네. 이렇게. 괜찮죠? 음. 그 14알파 구하면 되겠지? 알파는 근해공식 쓰면 되겠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괜찮죠? 자, 19번. 요건 할만하니? 19번은? 풀어봤을 때? 근판별. 그지? 중근 가지니까 그거 이용해서 두 번째 그 근을 판별을 하는 건데, 한번 빠르게 해볼게, 빠르게. 이거 이제 키워드가 그냥 너무 적나라하기 때문에. 자, 요거 중근 가지니까 4분의 D 써볼게요.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0이다. 자, 그럼 이제 식 하나 얻어냈네. 자, 또 두 번째 거에 판별식. 절반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 이거 그냥 판별을 해야 돼.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판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써먹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어쨌든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그 연립하는 거 있잖아. 가감이냐 대입이냐 중에 비율적으로 뭘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아직 잘 모르겠나? 비율적으로 대입을 더 많이 써요. 대입을. 가감보다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런 통째 대입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딱 보니까 이게 잘 생각해 봐. B에다 대입한다는 건 쪼끔 이제 풀이가 잘못 나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B제곱은 놓고선 B를 또 이제 루트 씌워야 되잖아. 식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A제곱 통째로 그냥 대입하자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4B제곱 플러스 4 빼기 2B 빼기 1 되죠. 대입을 한 거야. A제곱짜리.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여기서도 이제 하나의 테크닉이 쓰이는 거지. 자,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어떻게 알아? 이거를?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 이거 기억나? 0보다 크니? X값에서 상관없이 항상 0보다 큰가? 우리 절대부등식 때 배웠어요. 근데 이거 되게 외워야 된다. 네임되기 때문에. 왜 그래? 요렇기 때문에. 그쵸? 음. 여기서 이제 그게 생각이 나야 돼. 16분의 1 더해줬고 16분의 1 빼면 마이너스 4분의 1로 튀어나오네. 그럼 3이랑 만나면 4분의 11 되겠지. 이렇게. 얘는 항상 0보다 크겠죠. 요놈이 0 이상이고 요게 0보다 크기 때문에 두 개 다 0보다 크다. 알겠지? 좋아요. 그래서 항상 서로 다른 주식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거고, 자 20번 이거 뭐 제가 이제 피드노트에서도 얘기를 했고 저번에 주간지 해설할 때도 정리를 한번 해줬고 한 번만 더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거계수관계 쓰긴 할 건데 묻는 것들이 이럴 수 있다. 알파 빼기 베타를 묻거나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묻거나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거 어떻게 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4알파 베타 뺀 거로 구할 수 있고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 제곱을 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이 루트 알파 베타다. 여기다 요거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 괜찮겠지? 그 대입하면 얼마니? 5 더하기 2니까 7이죠? 따라서 구하는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루트 7이다. 기본적인 문제였고, 자 21번 두근이 연속인 정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표현하는데? 하나 알파, 또 다른 하나는 알파 플러스 1 또는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역시 항상 일정하게 하시면 되겠죠.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죠.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곱은 3k 마이너스 1일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이제 구조상으로 보면은 이게 무조건 풀 수 있죠. 미지수 2개, 12개니까. 괜찮니? 역시 연립을 해볼게. 이게 지금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고. 딱 보니까 그럼 요거 이제 알파에 대입하는 게 좋냐, K에 대입하는 게 좋냐? K에 대입하는 게 조금 더 계산이 적겠지. K에 대입하는 게. 그래서 K는 하고 정리를 해보면 K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 되겠네. 여기다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해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가 나오겠네.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K 값이 1 나오고 마이너스 5 넣으면 7 나오는 거죠. 7. 근데 K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K는 7이 돼주겠다. 자 22번 일단 중요하겠지. 그죠? 딱 봐도 중요하겠지. 우리 그래도 깔끔하게 떨어지긴 해야 되니까 24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조금만 힘내봅시다.
요번에 이 직각두개 그림에 대한 거를 다시 내가 총정리를 해줄 테니까 지금 여러분 그 주간지에 필기를 잘 해 보세요, 못 하셨던 분은. 이게 지금 직각두개 그림이죠, 직각두개. 첫 번째는 일단 닮음이 3 개이다. 그다음에 공식이 3 개다. 그다음에 넓이 두개 스킬을 쓸 수 있다. 총 4 가지가 되겠어, 4 가지가. 자, 음. 일단 닮음 3 개인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겠죠. 동글 더하기 x가 90 도기 때문에 동글 여기 x 대서 크고 작은 닮은 삼각형이 3 개가 나오겠지? A 닮음이. 그 닮음을 이용해서 공식 3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식 3 가지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일단 A 제곱은 x 곱하기 x 플러스 y다. 요거를 근데 미지수로 외우는 게 아니라 모양으로 외우는 거죠. A 제곱은 x 곱하기 x 플러스 이렇게 모양으로. 알겠지? 나는 지금 정리를 해 주니까 어쨌든 쓰긴 쓰는 거고. B 제곱은 y 곱하기 x 플러스 y.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하려면 이것도 y 플러스 x로 보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죠? B 제곱은 y 곱하기 y 플러스 x다. 그리고 이 중학교 이게 2학년 2학기 때 닮음할 때 직각삼각형 닮음을 응용할 때 배우는 건데 사실 이제 공식 3개 중에 당연히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위에 2 개는 거의 잘 안 써. 이걸 많이 쓴다는 거죠. h제곱은 xy. 음. 기억이 좀 흐릿흐릿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산술기하 기하적 증명할 때도 이 h제곱은 xy를 한번 썼었어요. 자, 이 공식이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넓이 두개 스킬이라는 건 뭐냐면 넓이 두개 스킬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a 곱하기 b의 2분의 1 때리는 게 넓이거든요. 그렇지만 2분의 1 여기를 c라고 놔볼게 c 밑변을 c 곱하기 h랑도 같다라는 게 이제 직각삼각형 넓이겠죠. a 곱하기 b랑 c 곱하기 h랑 같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밑변비가 요거는 이제 쪼끔 이제 심한데 1, 2, 3 번이 잘 연습이 돼 있다면 이제 그다음에서야 4 번을 연습하는 거를 좀 추천드려. 밑변비가 왜 a 제곱 대 b제곱이냐? 음. 자, 요거는 일단 내 설명을 한번 들어봐. 납득을 한번 해야 되니까. 요 왼쪽 직각삼각형이랑 오른쪽 직각삼각형 닮음이죠. 닮음비가 몇 대 몇이야? 빗변비로 볼 수 있으니까 a 대 b의 닮음비로 볼 수 있지. 근데 닮음이면 넓이 b는 a 제곱 대 b 제곱이겠지. 근데 지금 높이가 2 개가 같잖아요. 그래서 x 대 y가 그냥 a 제곱 더 b 제곱이다라는 거야. 밑변배다. 되겠니? 음. 요거를 이그젬플로 한번 봐볼게. 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제 BH를 바로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전체 길이 5에서 25분의 9만큼 차지한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9 대 16일 거니까. 되겠니? 3 대 4니까 9 대 16?
25분의 9만큼 차지한다. 빠르게 계산할 수 있더라. 잘 이해됐니? 안 됐어, 조금? 다시. 여기 길이가 3, 4라는 게 알려졌어요. B가. 3대 4야. 그럼 얘가 9대 16이란 말이야. 이게 방금 본 거죠. 그래서 전체 길이 5에 25분의 9만큼 차지한다. 이렇게 바로 그 설명이야. 있죠. 자, 이제 풀이를 해봅시다. 이 문제는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런데 이 직각 두 개를 이제 모의고사도 그렇고 내신도 워낙 이제 좋아한다는 얘기야. 자, 지름으로 한대요. 지름으로. 지름으로 하는 원주각은 항상 90도죠. 그래서 이게 직각 두 개 그림이 완성이 된 거고, AH 길이가 알파래. BH 길이가 베타래요. 근데 AB가 길이가 8이잖아. 오, 알파 더하기 베타는 8을 얻을 수 있어,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pH 길이가 또 3이라네? 그러니까 그 공식 쓰는 거지. 알파, 베타 곱한 게 3의 제곱이 된다는 거야. 3의 제곱. H제곱이 XY. 이걸 구할 수 있다. 괜찮죠? 그럼 합과 곱을 알았어요. 자, 이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작성을 해달래. 자, 이거 개념 리뷰 좀 해볼게. 최고차 계수가 K이고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일단 여러분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거는 이렇게는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건 가능하겠니? 그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인수로 가지고 최고차 함계수는 k 앞에만 써주면 돼. 그렇지만 요 버전도 있지만 이 버전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얘를 전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합에다가는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곱은 그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바로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문제 상황은 두 근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걸 나는 이제 수업 시간에 뉴근의 합과 곱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근의 합과 곱을 다시 구해보는 거야. 자, 뉴근의 합은 어떻게 되니? 두 근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이 두 개 더한 게 될 거야. 이제 뉴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하니까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8하고 9 대입할 거죠. 얼마야? 64 빼기 18? 46이니? 맞지? 64 빼기 18, 46. 응. 두 근의 곱은 6은의 곱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알파, 베타의 완전 제곱이 될 거니까 81 되겠네요.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곱에다가는 그대로 쓴다. 여기 정답이 되겠지. 최고차 함계수는 뭐 지금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자, 응. 다음 23번 있지. 이거 잘 공부해놔야 돼. 다음 주차 주관지에다가 근데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거 잘못 보고 푼 유형에서 얘는 이제 쉬운 문제고 그럼 이 잘못 본 유형에서 어렵게 나오는 유형을 다음 주차 주관지에 넣을 거니까 지금 설명하는 원리를 잘 들으세요. 어쨌든 이 중학교 2학년 때도 뭐 연립방식 풀 때도 잘못 본 유형 우리 해봤잖아. 그치? 그 원리가 뭐냐면 잘 본 건 뭐냐는 거야. 잘 본 건. 그치? 누가 누구야? 하늘이랑 혜진이. 자, 일단 하늘이는 A를 잘못 본 거니까 누구는 잘 본 거야? 3하고 B는 잘 본 거예요. 그치? 3하고 B. 그럼 3하고 B를 잘 봤다는 얘기는 근과계수 관계 입장에서는 뭘 잘 본 거야? 두 근의 합이니 곱이니? 두 근의 곱이죠. 곱. 그치? 두 근 곱을 잘 본 거다라는. 따라서 그렇게 해서 잘못 본 근이
잘못 보고 풀어서 두근의 합과 곱을 알려준 거네. 합과 곱.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얘는 두근 곱은 잘 본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써먹으면 되겠죠. 두근 곱이 요건데 그게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3분의 b겠지. 요걸 얻을 수 있다. 되겠죠? 그다음에 혜진이는 얘는 b를 잘못 본 거니까 3하고 a는 잘 본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근 합을 잘 본 거지 얘는. 그럼 어떻게 돼? 두근 합이 지금 3분의 5라네. 잘못 본 게. 잘 본 게. 그죠? 근과 계수 관계를 써보면 마이너스 3분의 a겠네. 요거는 확실한 거다. 이해되시니? 되겠죠? 그래서 a, b 값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야.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근계수의 원리고요. 잘못 본 유형의 원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근의 공식을 잘못 보는 유형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랑 a분의 c가 나오는 거의 증명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근의 공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 자, 봐볼게. 두 근이 근의 공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이거 하나랑 마이너스 루트 하나야. 그럼 여기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x1과 x2를 더하면 두 근의 합을 구하면 어때? 2a분의 마이너스 2b죠. 그치? x1과 x2를 곱해봐. 그러면 여기다 써놓고 결과만 써볼게. 4a 제곱분의 합차일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 4a 제곱분의 4ac가 되거든요. 4a가 약분돼서 a분의 c만 나와. 이해되니? 근계수를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 괜찮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통한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는 게 원리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의 공식을 이걸로 잘못 봤대. 이걸로 잘못 봤대. 그래서 두 근을 마이너스 1하고 3을 얻었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인데 근의 공식을 이렇게 잘못 봐서 두 근의 합을 구하면 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야. 합이. 이해가 돼? 원리가? 개인이? 음.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죠. 근과 계수 관계가. 근의 공식을 잘못 봤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은 어때요? 마이너스 3인데 그게 요거 곱한 거니까 요건 따로 해봐야겠죠?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란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a 제곱분의 합차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 어. 그럼 얘는 a분의 c로 정상으로 나오네. 그냥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근의 공식 잘못 본 유형은 이런 식으로 푼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냥 정직한 두근합과 두근곱을 구하시면 된다. 저기 마지막 문제 하고 싶게. 요거 이제 금방 합니다. 요거는. 음. f2-3x는 0의 두 근이라고 돼 있지.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주간지로 계속 해보고 있는데 마지막 좀만 집중하자. 이 근 있죠. 이 근 알파는 자,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OX를 할 줄 알아야 돼. 이거냐 아니면 저희 뜻하는 게 이거냐. 이 둘 중에 뭐가 맞는지를 알아야 돼. 둘 중에 1번이야 2번이야.
이 구분이 좀 되니?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당연히. 이거는 fx는 0의 근이 알파라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요 근은 내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요 스몰 x에 집어넣은 거야, 스몰 x. 그래서 2-3알파하고 2-3베타가, 자, 다시 결론을 내볼게. fx는 0의 두 근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야. 2-3알파랑 2-3베타라는 거. f2-3알파랑 f2-3베타가 0일 거니까. 자,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알려줬는데, 그 상황에서 f4x는 0의 두 근을 구해달래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이거 이제 킬러에 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당연히 난이도는 이제 그 정도 된다. 그럼 얘를, 이 f를 0으로 만들려면 이 세모 전체가 2 빼기 3알파 2 빼기 3베타가 돼. f의 근이 세모니까, 그쵸? 2 빼기 3알파니까. 그래서 얘가 이런 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니? 그거 만족하는 x를 구하려면 4x가 2 빼기 3알파가 되면 된다. 따라서 x는 4분의 2 빼기 3알파 꼴이라는 거야. 4분의 2 빼기 3베타 꼴이야. 구하는 게 이제 요거의 두 근의 곱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하시면 답이다. 그래서 16분의 요거 두 개 곱하니까 4 마이너스 6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알파 베타.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정답이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6,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3 돼서 16분의 7 되겠네. 7. 그죠? 선생님? 키포인트는 원형 있죠, 원형. F는 0의 원형근을 만들어 놔야 아무리 지지고 볶고해도 요놈의 근이 뭐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게 키포인트야. 알겠지? 자, 좀만 쉬었다. 왜 질문이 있니? 355쪽. 4번. 무리수 전체 집합이 x네. 무리수. 그래서 x에서 x로 함수가 맞는 거. 그러면 쏠 때도 무리수, 꽂히는 것도 무리수여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럼 기억번은 맞니? 무리수 쏴. 그러면 꽂히는 것도 무리수 맞아? 그쵸?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무리수에다 1 더해도 무리수죠. 그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하죠. 니은 번은 어떠니? 니은 우리가 이거 명제할 때도 좀 이런 거 봤지? 무리수 넣는다 해서 무조건 루트 2 더한 게 무리수라는 보장은 없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 루트 2 넣으면 0 되지 0. 그러면 유리수로 꽂히는 거기 때문에 니는 안 된다. 디귿번도 안 되겠지. 루트 2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2라는 유리수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제외시켜야 된다. 자, 357쪽 질문. 여기 괜찮니? 괜찮으면 359쪽. 여기도 괜찮아? 질문 없는 거죠? 361쪽. 아, 그러면 63쪽. 다 괜찮아? 네. 65쪽은? 여기까지였죠. 65쪽. 질문 있니? 없음? 괜찮음? 좋아. 자, 이제 대표 예제 7부터 볼게요.
7 볼 건데 우리가 이제 개념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볼게. 마지막에 이제 하나 남은 건데 이 항등이란 거랑 상수라는 게 있어요. 항등. 항등이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항상 같은 거겠지.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y는 x가 항등함수야. y는 x. 왜?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게 항등함수라는 그 정의거든요.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그게 항등함수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표현되어 있죠. fx가 x로 되는 거를 항등함수다.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거를 항등이라고 하고 보통 i라고 해요. i는 이제 항등함수를 뜻하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다 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어떤 걸 쏘든 간에 항상 같은 값, 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를 상등함수라고 그래. 우리가 이미 이런 거 해봤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미 중학교 때 이런 그래프를 봤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걸 y는 k꼴로 보지. y는 k꼴. 이런 꼴이 상수함수다. 1을 쏴도 k, 2를 쏴도 k, 3을 쏴도 k, 마이너스를 쏴도 k. 다 k 꽂히는 것들이 상수함수라고 한다. 그게 어렵지 않죠. 여기는. 자, 이제 다시 7번 대표지 7로 돌아와서 366쪽. 굉장히 쉬워요, 여기는. 보면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gx가 5래. 이 g가 어떤 함수인 거야? 상수함수인 거죠. 상수함수. 다 5로 꽂힌. 그러니까 g3도 5인 거예요. 근데 f는 항등함수래? 그럼 f2는 2가 된다. 짱 쉽지? 약간 중학교 1학년이 된 기분이야. g가 상수함수야? 근데 두 개 더한 게 5래. 지금 1번하고 2번은 다른 문제야. 별개 문제예요. 근데 f는 항등함수죠. 그럼 이게 1이란 얘기네? 그러면 g3이 4란 얘기죠? 따라서 모든 g의 함수값은 이제 4가 되겠지? 4가. g가 상수함수니까. 그래서 gx는 x를 완전시키는 x값은 4가 되겠네. 4. g 자체는 상수함수, g는 4라는 상수함수니까. 자, 7-3번 있죠. FGH가 이런 게 이제 응용돼서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F는 1대1 대응, G는 항등, H는 상수네? 여기서 뭘 먼저 보면 좀 좋을까? 항등을 먼저 보면 좋겠죠. 항등. 왜? 항등은 함수값을 알려주는 거니까 G1이 1이라는 거 얻을 수 있죠. 1. 그래서 H5가 1이기 때문에 모든 H값은 1이다 얻을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죠? 그 다음에 G3은 얼마니? G3? G3 3이죠. 항등이기 때문에. 자, 이제 F1만 처리를 해주면 돼. 이 F를 구하려면 이 함수 세팅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시험에서. X에서 X로 가는 거기 때문에 135, 135로 구조를 짜주고, 자, 지금 앞에 조건에서 F3이 1인 거 얻을 수 있죠. F3이 1이야. 그 다음에 뒤에서 지금 F1이 3 더하기 1이니까 4라는 거 얻을 수 있겠네. F1이 4죠. 3 더하기 2죠. F1이 5죠. 5. 그래서 F는 1대1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F5는 3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야. 기본 문제지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구하는 답은 F5가 3이고 G5는 항등이니까 5고 H5는 상수니까 1이고 그래서 9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대표 예제 8번. 이런 것도 이제 잘 나와요. 함수의 개수, 1대1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 상수의 개수. 우리 순열 조합을 조금 까먹었지만 복습도 하면서 같이 해볼게. 자, 일단 함수의 개수 좀 생각해 볼게요. x, y가 있어. 크게 어렵지 않아. 그 우리 자연수 만드는 거 기억나니? 뭐 세 자리 자연수 만들기. 그지? 세 자리 자연수 만들어. 자, 1부터 9까지 숫자가 있어.
우리 세 자리 잔수 만드는 개수 어떻게 돼? 첫 번째 100의 자리부터 따져서 9개, 여기도 9개, 여기도 9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치? 만약에 하나씩만 써야 된다면 9, 8, 7 이렇게 하겠죠. 기억나니? 이거 곱하는 거지. 함수도 똑같아. 자, 어떻게 하면 좋냐? 0부터 일단 쏘는 거야. 0이 쏠 수 있는 거 몇 개야? 그러니까 0이 쏴서 맞힐 수 있는 게 일단 후보는 5개죠. 5개. 0, 5개. 하나 쐈어? 그 다음 1은 쏠 수 있는 게 몇 개니? 지금 함수 보는 거야, 함수. 1 몇 개 쏠 수 있어? 4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5개죠, 5. 이래도 되잖아. 이것도 함수잖아. 그치? 그래서 5, 5, 5, 5다. 5의 4제곱이 함수겠어요. 1번. 자, 그 다음에 x에서 y로의 1대1 함수의 개수. 아, 그러면 0이 쓸 수 있는 것 5개. 그럼 이제는 뭐가 되는 거야? 1이 쓸 수 있는 건 남은 4개 중에 하나겠죠. 5, 4, 3, 2가 되겠다. 괜찮니? 요거를 이제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서로 다른 5개 중에 4개 뽑은 다음에 0, 1, 2, 3한테 뿌려주는 거야. 순서 이때 5p4가 되겠죠. 5p4. 알겠지? 자, 3번. x에서 3번도 봐봐. 1, 2번은 x에서 y로인데 갑자기 3번은 굳이 x에서 x로야. 이런 이유가 뭘까? 요 구조를 봐봐. 요거. x에서 지금 y로 가는, y로 가는 1대1 대응이 있을까 없을까? 요거 한번 생각해봐. x에서 y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를 만들 수 있냐 없냐는 거야. 1대1 대응. 만들 수 있어? 1대1 함수는 돼요? 1대1 함수는? 방금 만든 것처럼 그냥 0 뭐 하나씩 써버리면 되죠. 1대1 대응은 왜 안 돼? 1대1 대응의 정의가 뭔데? 그러니까 정의를 생각해야지. 공역하고 치역하고 같아야 되잖아. 얘가 쏠 수 있는 화살은 4개인데 이 뭐라 해야 돼? 관역? 관역은 5개죠. 5개를 다 맞출 수가 없지. 그러니까 반드시 남는 관역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 개수랑 같아야만 1대1 대응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x에서 x로 지금 문제가 바뀌는 거다. 매칭이 원투원으로 돼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1대1 대응 개수 뭐 어때요? 이 상황에서 똑같죠. 뭐 0, 1, 2, 3인데 4, 3, 2, 1이 되겠지. 4, 3, 2, 1. 그래서 얘는 4p4가 되겠죠. 4p4. 자, 이제 마지막 4번. 상수함수의 개수는 어때요? 지금 x에서 y로 가는 거지. 0, 1, 2, 3, 1, 2, 3, 4, 5. 그러면 0이 쏠 수 있는 거 5개. 1이 쏠 수 있는 건 몇 개야? 상수지 지금 상수. 0이 일반성을 잃지 않고 2를 쐈다고 쳐봐. 1은 누구 쏴야 돼? 무조건 2 쏴야죠. 그 다음부터는 경우의 수가 하나인 거다. 되겠죠. 이걸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함수값 지금 공역 5개 중에 화살 맞을 놈 하나만 골라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해? 괜찮죠? 여기 있는 문제는 뭐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이제 슬슬 이제 함수에 꽂히러 오고 있어요. 합성함수. 우리가 어쨌든 수학에서 하는 작업은 항상 이제 새로운 우주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사치견산의 정의야.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이라는 거를 이제 공통과학 때 처음 배운 게 다항식의 연산이죠. 그 덧셈, 뺄셈, 곱셈 중요했던 게 나눗셈이었죠. 그 복소수 단원에 들어와서도 복소수의 사치견산을 어떻게 하느냐 정리를 했었죠. 마찬가지야. 함수라는 새로운 우주에 온 거예요. 그럼 함수끼리 덧셈은 어떻게 하냐, 뺄셈은 어떻게 하고, 곱셈은 뭐고, 나눗셈은 뭐고. 우리가 집합에서도 그런 거 했죠. 그래서 A 합비, 곱셈은 A 교비, 뺄셈은 차비, 나눗셈은 A 여집합이 나눗셈 역할을 한 거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라는 거 볼 건데, 자, 일단은 저 정역과 공역을 잘 봐야 돼요. 여기 표현되는 거.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죠. 그리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 g가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해 보는 거야. 대부분. 자, 그럴 때 여기 일단 읽지 말고 이거 한번 봐봐. x에서 y로 가는 f가 지금 짜져 있어요. 그리고 g라는 함수는 하필이면 얘의 공역을 정역으로 갖는 함수인 거야. 하필이면. 약간 3단 논법으로 이게 단계 넘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f에 의해서 y로 쏴버린 이 fx라는 함수 값을 다시 한번 이 g라는 함수로 이제 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단계 걸쳐서 가는 과정을 한 번에 우리가 표현을 좀 해보자 라는 게 우리가 합성함수의 개념이 시작이 되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x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자, 요게 f고 요게 이제 g예요. g. f라는 함수는 1을 썼더니 1로 꽂힌대. 그리고 우리 이제 g라는 함수는 1을 쏘면 0으로 꽂히는 함수래.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야. 각각이. 그러면 우리가 결국엔 이 전체 함수는 1을 쏘면 쭈루룩 해서 0에 꽂히게 되는 함수로 크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 단계를 한 번에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함수를 우리가 g f로 약속을 해. 어지라고 이거 점 g f.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이제 이건 약속이니까 기호는 이렇게 되는데 g에다 먼저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f에 먼저 넣고 그 다음에 g에 넣는 거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아. f에 먼저 넣고 그 다음에 g에 넣는 거죠. 그 처음 넣는 게 뒤에 와 있어요. g f다. 그래서 여기다 지금 예를 들면 1을 넣었다 라고 한다면 그게 0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괜찮겠니? 일단 기본 세팅이 그러하다. 그래서 여기 표기 있죠. g.f는 정역이 x로 시작해서 공역은 z로 가는 거고 함수값은 이렇게 나타낸다. 얘를 이제 집어넣은 결과를 보면 g.fx는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f한테 먼저 쏴서 꽂힌 그 fx라는 함수값을 g에다 쏴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되겠지? 그러니까 요걸로 예를 들면 g.f 이름 g에다 f1을 집어넣는 건데 f1이란 건 지금 얼마야? 1이죠. 1. 그래서 g1을 구해보면 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되겠지? 좋아요. 자, 여기 그림 있는 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g 더트 저 첫 번째 그림 있죠. g 더트 f의 3을 한번 구해볼게요. 3. 그럼 f3을 먼저 구해야 되겠지. g에다 f3을 쏘는 거야. f3은 얼마니? c죠, c. 그래서 gc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 gc는 얼마야? p죠.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크게 어렵지 않지. 쏘라는 대로만 탁탁탁탁 쏘면 돼.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밑줄 쳐지는 부분 있지. g.f는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일 때만 정의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이 정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정의에서. f의 치역이지. 여기 맞은 애들 있죠. 요 맞은 애들 가지고 다시 이제 g를 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f의 치역들은 당연히 요 안에 들어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치? 만약에 1을 쐈더니 f에서 1을 쐈더니 이 012 중에 맞는 게 아니라 대뜸 4라는 애를 쏴. 그러면 여기 정의역에 들어있지도 않으니까 이게 4를 쏴버릴 수가 없죠. g에서. 그치?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얘기겠죠. 요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g의 정의역의 부분 집합일 때 정의된다. 뭐 그렇게 뭐 시험으로 직결되는 내용은 아니야. 그러니까 정의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고. 아까 내가 했듯이 합성하는 순서에 주의해야 되는 거죠. 오른쪽 함수 먼저 적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합성한 성질이라는 게 있어. 1 번은 무슨 법칙이라고 부르냐 이거? 함수 합성이 서로 바꿔도 되냐라는 거죠. 교환 법칙이지. 우리 그 합집합교 있지. A 합 B랑 B 합 A랑 같아요, 달라요?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되죠. 교집합도 되지. 어. 사집합은 안 되지. 함수 합성은 교환이 안 된다는 얘기야. 교환이 안 돼요. 2 번은 무슨 법칙이야? 결합 법칙이지. 결합 법칙은 되죠. 되는 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돼. '아 그냥 앞에 거를 먼저 해도 되겠구나.' 음. 그리고 3번 있죠. xy 두 항등 함수. 우리가 항등 함수는 i로 표기하기로 했어. 근데 여기 지금 있는 ix, iy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여겨볼 필요는 없어요, 이 노테이션을. 예, 이거 이제 뭐 대학교 수학에서 주로 쓰는 거고 그냥 알려줄 거야 이렇게. ix라는 게 x에서 x로 가는 함수다. y라는 건 y에서 y로 가는 함수다. 그냥 그 정도만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이 노테이션을 몰라도 된다는 얘기야. f랑 이 항등함수 ix랑 합성한 거랑 iy랑 f랑 합성한 거가 모두 f가 된다는 얘기인데 쪼끔만 생각해 보면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자, 여기다 내가 한번 함수 세팅을 해 볼게. x에서 x로 가는 이런 항등 함수가 있어요. 음. f는 따로 짜야죠. 예를 들면 2, 3, 5 이렇게 있어. 요게 f고요. 그다음에 ix라는 거는 2, 3, 5를 쏘면 2, 3, 5로 가는 거. 1, 2, 3을 쏘면 1, 2, 3으로 가는 거고. 이런 게 항등이죠. 그치? 그럼 여기서 요거 쏴. 그거를 항등해서 다시 쏴. 그럼 3으로 꽂히겠지 그냥. 그치? 음. 얘를 얘로 쏴. 그럼 2가 이제 2로 그냥 꽂히는 거죠. 그런 의미죠. 그냥 IX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쏜 거를 그대로 꺼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대로 옮겨주는 거잖아, 함수값을.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의미를 한번 살펴봐. 얘랑 얘 합성하면 아무 변동이 없다. 그냥 자기 자신이다. 왜? 그 함수값을 그대로 옮겨주는 거기 때문에 F에다 항등을 합성해도 그냥 자기 자신함. 거꾸로 이 F를 항등에다 합성을 해도 그냥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를 엄밀하게 공부를 할 필요 없어. 여기 있는 거. 알겠니? 다른 건 내가 엄밀하게 공부를 하라 하잖아. 합성함수의 성질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예, 자연스럽게. 왜냐면 이걸 써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연산으로. 자, 대표 예제 9번 볼게요. F랑 G가 이렇게 주어질 때 1번 G 덕트 F의 2. 그럼 F2를 먼저 쏘죠. 2. 2 쏘면 2로 꽂히네. 걔 쏘면 4로 꽂히지. 그러니까 1번은 4가 되겠죠. 4. 2번은 G2 쏘죠. G에다 2를 먼저 쏴? 그럼 4네? 그 4를 이제 F에다 쏘라는 얘기야. 그럼 5죠.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먼저 쏘는 애다. 항상 그걸 기억하면 돼요. 오른쪽이. 자, G 덕트 F의 치역은 어떻게 돼? F에 쏜 거를 이제 G에다 다시 쏘는 거야. F에 쏜 놈들이 여기 꽂혔어. 걔를 이제 G에다 다시 쏘는 거야. 치역들이 어때? 얘네 뭐 다 맞았네. G의 치역은 1, 2, 3, 4, 1, 2, 3, 4. 자, 그러면 F 더트 G의 치역. G를 먼저 쏴요. G를 먼저 쏘면 1, 2, 3, 4가 꽂히지. 그 1, 2, 3, 4를 이제 F에다가 쏘는 거야. 그럼 그 맞은 결과가 어때? 그 맞은 결과가 여기 있는 애들이지. 이거 이해되니? 치역이 어때? 2랑 4랑 5만 맞았네. 그러니까 F 더트 G의 치역은 2, 4, 0인 거지. 괜찮아? 되겠죠. 근데 얘 방금 봤듯이 우리가 이게 G 더트 F랑 F 더트 G가 이미 뭐 정역도 다르지만 치역 자체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거의 다 안 된다고 보면 돼. 교환 법칙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이거 어렵지 않을 거고. 자, 대표의 10번. 여기 지금 여러분들 발음풀이하고 풀이 2번 있죠. 풀이 2번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좋아할 만한 풀이고, 풀이 1번을 내가 해볼 건데, 이 풀이를 잘 해야 돼. 자, F.G랑 G.F가 같대요. 이렇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F.G라는 거는 F의 X자리에 GX를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야. X자리. 그러니까 X자리에 GX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3GX 플러스니까. fx의 x자리에 gx를 집어넣은 거야, g를. 그 다음 g.f는 어때요? 얘는 g의 x자리에 fx를 집어넣어 달라는 g에 그럼 집어넣으면 afx 마이너스 1 되겠죠. afx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되니? 그치? 요거 두 개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3gx 플러스 1이랑 afx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 되는데 fx가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fx에 집어넣어봐. 3x 플러스 1이니? 이렇게 집어넣으면 3ax 플러스 a 빼기 1 되겠네? 그래서 요거 이항하면 되겠죠. 3gx는 3ax 플러스 a 빼기 2가 되고 3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그게 이제 g랑 같아야겠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뭐니? 3분의 a 빼기 2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물론 이 문제 안에서는 이 풀이가 조금 더 어렵겠지. 어려운데 이렇게 통째로 집어넣는 연습을 이제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응. 풀이 2번은 그냥 나랑 한번 같이 보면 그냥 대입해. 어쨌든 함수가 같다는 건 똑같은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을 거기 때문에 0 집어넣어서 뭐 같다 뭐 이렇게 함수값 집어넣어서 같다고 푸는 건데 그렇게 잘 안 쓰여요, 이 풀이는. 그래서 첫 번째 풀이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알면 좋다. 알겠죠? 자, 이거의 이제 연장선상인데 이 대표 12를 볼게요. F의 H합성액선인 G가 된대, G. 자, 그러면 F.H를 한번 해볼게. 얘는 X자리에 H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X는 생략하고 그냥 3H 빼기 2로 생각할 수 있겠지. 걔가 G랑 같대요. 그러면 3H 빼기 2가 G가 지금 주어져 있죠. 2X 플러스 3이라고 볼 수 있겠지? 따라서 내가 H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아까랑 비슷하죠? H를 통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니? H를 결정을 했다. 자, 2번. 1번이고요. 이번엔 H에다 G를 집어넣으래. 그랬더니 F가 된대. H에다가 G를 집어넣어. 자, 2번이 조금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2번을 경험을 안 해보면 그냥 이렇게 쓰고 말 거거든. 자, 나랑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게. 그럼 내가 1번은 풀 줄 알아. 자, 2번이랑 문제를 내가 맞닥뜨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 G를 H에 넣고 싶잖아. H X 자리에. 근데 H를 모르죠. 그러니까 넣을 H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 그래서 이 경우에는 뒷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H에다가 G를 지금 G 집어넣는 거죠. G를 이렇게 원물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게 F다. 자,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야. 요 2번이. 자, 이때 어떻게 푸냐? 이제 합성돼 있죠. 합성. 요거는 이제 수능까지 계속되는 건데 합성돼 있을 때 주로 내가 하는 행위는 뭐냐면 치환이에요. 치환. 알겠죠? 함수가 합성돼 있을 때. 자, 선생님, 얘가 왜 합성인가요? 얘가 h라는 함수에다가 지금 g를 합성시킨 거잖아요. 이렇게.
쥐가 쏙 들어가 있는 거야. 치환을 해볼게. 2x 플러스 3을 스몰 t라고 치환을 한다면 h의 t로 좌변이 바뀔 거야, 얘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생기지? 함수라는 건 자고로 변수가 같아야 돼요. 얘는 x고 얘는 t면 안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어떻게? x를 t로 바꿔줄 거야. 어떻게? 이걸 통해서. 그래서 x를 2항하면 t 빼기 3이지? 2 나누면 2분의 t-3이다. 요거로 이 자리에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괜찮죠? 하면 얼마니? 3 곱하기 요거 집어넣으니까 2분의 t-3 2가 된다. 따라서 정리하면 되겠지. 2분의 3t 9에다가 마이너스 13 되게 돼. 이런 1차 함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HT가 그렇다. 그렇죠? 이게 어쨌든 변수만 일치가 되면은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말이야. hx가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3이라는 말이나 요 말이나 똑같은 말이 어쨌든 집어넣었을 때 2분의 3 곱하고 2분의 13 뺀다는 얘기니까. 자, 이번 문제 너무 중요해. 너무. 알겠죠?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다라는 거야. 11-3도 이 f를 구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3분의 2x-4를 치환을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 대표 예제 풀듯이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11-4를 해볼게요. 11-4. 얘 만족시키는 함수 h를 구해달래. 야, 3개가 합성되네. 3개가. 구조를 보자. f랑 g는 지금 주어져 있어. f랑 g는. 좌변을 한번 봐볼게요. f 더트 h 더트 f. 얘를 보니까 요 h에다가 fx 집어넣을 수 있죠, 이렇게. 그치? 집어넣고 이걸 또 f에다 또 집어넣는 거야. 그럼 f에 집어넣어봐. 조금 어렵죠? 여기 한번 이해되시나 한번 봐봐.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다시 f를 일단 h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그리고 그놈을 이제 다시 f에 집어넣는 거니까 요 자리에 집어넣은 거야, 요 자리. 이거를. 그래서 2 곱하기 요거 플러스 1 이렇게 됐다. 그쵸? 그 결과가 뭐란 얘기야? 그 결과가 g라는 얘기죠. 우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아, 정리 좀 해볼게. 2배에 h2x 플러스 1 이란 건 1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고 2로 나눠버린다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기본 문제로 바뀌는 거지. 대표 현자. 그니? 치환해서 푸는 거지. 치환해서. 2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한다면 ht가 되고 이제 x도 t로 바꿔줘야 되니까 2x는 t 빼기 1로 바꾼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이제 x라는 변수가 t로 바뀐다는 거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요 x 자리에 이 t로 표현된 식을 집어넣은 거다. 됐니? 요게 정답이죠. 해서 뭐 깔끔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되니까 2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3 되겠네. ht가 이렇게 결정이 됐다. 자, 12번. 보면은 묻는 거부터 봐볼게. f에 뭔가 10제곱처럼 써 있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f의 1승은 f로 정의를 하고 f의 n 플러스 1은 f에다 f의 n을 합성하래. 뭔 소린가? 자,
이거는 지금 이 문제에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함수 합성의 약속이에요. 표현 약속. 자, 한번 해볼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F2에 3을 구해볼게. F2에 3. 그러면 얘는 합성을 2번 거치라는 얘기야. 그냥 저 위에 있는 숫자는 합성 횟수예요. 합성 횟수.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자, 그럼 F3을 쏴. 그럼 8이죠, 8? 8을 또 쏴? 그러면 13이죠, 13? 이렇게. 이해되니? F3은 8이고 그 8을 한 번 더 쏘는 거니까 14. 그럼 F3의 3은 어떻게 돼? 3번 거치란 얘기지? 그럼 얘는 이거를 한 번 더 쏘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13 한 번 더 쏘면 18이죠. 아, 뭐 별거 없네. F4는 어때? 얘를 한 번 더 쏘면 되잖아. 23. 이렇게 50 커지겠네? 자, 그래서 뭐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문제 조금 세련되게 한번 풀어볼게. 이렇게 푸는 건데, 똑같이. 결국엔 FN의 3이란 거는, 자, F2부터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F2의 3이란 거는 F3. F3이 3 더하기 5죠. 그럼 F2의 3은 얘를 한 번 더 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되겠네. 이렇게. 그치? 그럼 F3는 얘를 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돼. 괜찮니? 규칙성이 뭐야? FN의 3은 3 하나에다가 5가 몇 개야? 1이면 하나, 2면 두 개, 3이면 세 개, n이면 n개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일반화도 시킬 수 있다. 아, 뭐. 좋아요. 자, 12-4 볼게요. 12-3 볼게요. 12-3. 반드시 그러니까 i 때도 그 복소수 i 있죠. 허수 i. 그때도 그렇고 우리 오메가 세제곱은 1. 그때도 그렇고 사이클은 어쨌든 이 100제곱 물어보는 거는 반드시 사이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 F의 1로. F의 1로면 2로 꽂히네. 그 2를 이제 한 번 더 쏘는 거죠. 2를 쏘면 3으로 꽂히네. 그 3을 한 번 더 쓰면 1로 꽂히네. 아, 얘 사이클 도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쵸? 자, 요걸 조금 더 정확하게 해보면 F1은 2고요. F2의 1은 3이고 F3의 1은 1인 상황인 거겠지? 그치? 이해되시죠? 그래서 3사이클이다. 3사이클. 3으로 나누면 되겠지. 100죠. 3으로 나누면 33번 떨어지고 하나 남는 거니까 아, 하나 남는 거니까 뭐야? 2, 3, 1이 빠졌네? F1, 2, 3, 1이죠. 2, 3, 1 도는 거니까 하나 남는 거니까 요거 되겠네요. 그지? 3개씩 나눈 다음에 그 100일에 2번 101번째 2도 똑같겠죠? 사이클이. 그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12-4도 마찬가지야. 이거 내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 건데 50번째 물어보잖아. 반드시 사이클이 있을 거다. 첫 번째 4 집어넣으면 어디로 들어가? 1로 들어가네? 그럼 1 집어넣어? 1은 4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넣죠. 2. 조금만 써보면 4 집어넣으면 1로 가. 1 집어넣으면 2로 가. 2도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아직은. 3으로 가. 3 집어넣으면 4로 가. 여기서 사이클 반복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자, 오케이. 우리 몇 개 했니?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조금 더 해야 돼. 자, 대표 예제 13번 볼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잘 보세요. 진짜 잘 봐야 돼. 시험에 너무 잘 나. 자,
f.fd 구하래. 자, 일단 d를 써볼게. 슈루루루룩 쐈어. 여기 쐈어. 조금 화면 좀 키워볼까? f.fd. 잘 보이니? d를 썼어요. 그럼 여기 f는 요거잖아. 그럼 d가 여기 꽂히겠죠? 요게 fd야, 요게. 여기가. 근데 걔를 한 번 더 써야 되잖아, f에다가. 그러면 얘를 x축으로 일단 옮겨야겠다는 생각 드는 거는 자연스럽네. 그지? 얘를 한 번 더 f에 써야 되니까 얘가 x축상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y에 있는 걸 x로 옮겨주는 도구가 y는 x가 돼요. 알겠니? 자, 그럼 fd라는 게 x축상에 어디 위치하냐? 얘를 y는 x랑 딱 이렇게 이어봐.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당연히 같겠죠. 그치? 아, 그래서 요 놈이 FD라는 거 알 수 있어요. FD 값이 C였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응? 그럼 이제 답은 뭐야? 이 C를 한 번 더 쏘면 돼. C를 한 번 더 쓰면 답인 거니까 슉 쐈죠? 여기가 답인데 그것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놈을 YX에 딱 이어주면 얘겠구나. 이 자리가 딱 B라는 거죠. 답이 B인 거야. 되겠니? 나랑 좀 이거 다음 시간에도 많이 해볼 거예요. 자, 2번 f.fx가 a를 만족시키는 x의 값 찾아라. 그러면 일단은 그 f에 쏜 결과가 a가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잖아. 얘가 a가 된다는 거는 이렇게 a가 된다는 건데 어쨌든 f에다가 뭔가 네모를 썼을 때 a가 되는 이 네모를 찾는 게 첫 번째겠죠. 그 네모를 찾아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a라는 게 어디 위치해? 이 y는 x로 딱 이어보면 a가 여기 위치하거든요. 잘 보셔야 돼. 그러면 F에 썼을 때 A 나오게 하는 네모는 어딨냐?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요게 네모겠죠, 여기. 그치? B를 써야 A가 나오는 겁니다. B를 써야 A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네모 값이 B인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 문제는 요거지. F, X를 썼더니 B가 되게끔 하는 요 X 찾아달라. 이게 문제 답이야. 알겠지? 자, B도 찾아. B는 어디 있어요? 여기가 B죠, 여기가. 그럼 F에 쏴서 B 꽂히게 하는 X값 찾는 거니까 이 C가 답이겠지. 이게 C라는 거야, C. 괜찮겠니? 음. 조금 아리송할 수 있죠. 어, 자, 13-3번 보세요. 13-3번. 이게 지금 4분의 3을 3번 써야 돼. F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4분의 3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요 식을 구할 수 있어. fx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0과 1 사이랑 1과 2 사이가 함수가 지금 분할이 돼 있는데 0과 1 사이는 y는 2x죠. y는 2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1과 2 사이는 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x절편 지금 2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두 점 가지고 여러분이 기울기 y절편 구해보시면 돼. 이거 1차 함수씩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그냥 빠르게 한 거야. 괜찮겠지. 그럼 4분의 3 어떻게 돼? 4분의 3 처음에 여기다 넣겠네? 그럼 2분의 3이네. f 4분의 3은 2분의 3이고 그거 이제 한 번 더 넣어. 걔는 2분의 3을 넣는 거고 2분의 3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으면 1이네, 1. 그럼 이제 세 번째 걔는 근데 1을 한 번 더 넣으면 되죠? 1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집어넣네. 그럼 2가 되겠네. 2 되겠지. 어.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대표 이제 14 하고 끝낼게요. 딱 역함수 전까지는 끝내야 되거든. gx가 x 플러스 1에 그럴 때 fx f 더트 g를 그려달래요. 여기 이제 대표 예제 14는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하는데 잘 안 나오기도 해. 이거 무슨 의미냐면 어려워 일단. 어려워. 나온다 하면 난이도 높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f가 일단 구간에 맞춰서 나눠져 있죠. 그걸 따로따로 표현을 하셔야 돼.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네 그냥. 이렇게 표현될 거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상수함수 y는 마이너스 1이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 f 더트 g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냥 x자리에 gx 집어넣기로 했잖아. 거기다 gx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을 x가 없네? 이렇게 쓰는 거죠. 하고 어떻게 돼? 여기 x에도 gx를 집어넣어야 돼. 이게 포인트겠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집어넣은 결과를 한번 다시 써볼게요. 이거를. gx가 지금 x 플러스 2잖아.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쓸 수 있고 요거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 정의역을 계산을 해줘야 돼. gx가 1보다 작은 구간이야? 그러면 x 플러스 2가 1보다 작은 범위겠죠? 이제 이때는 x 플러스 2가 1 이상인 범위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이제 그려주면 돼. 요거하고 마무리합시다. 마이너스 1이 있겠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네.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로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네? 여러분 그 숙제 해올 때 있잖아. 아, 14 다시 사는 해볼 사람은 해보 이렇게 말하면 안 할라나? 아니 저 14-4는 오히려 할 만하거든. 14-3은 좀 어려우면 빼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 알겠지? 내가 여기 있는 건 네 문제 다 그려줄 거야. 다음 시간에. 아시겠죠? 숙제는 여기 387쪽까지 할게요. 그리고 주산지 이제 남은 건 다 풀어와야겠죠? 고맙습니다.